20명이 넘는 사람을 이유 없이 무참히 살해하고 현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이코패스 살인범 유영철에 대해 알아보자. 1970년 4월 18일 전북에서 태어난 유영철은 형 2명과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은 유영철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한다. 역시나 유영철은 좋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왔다. 유영철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했으며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한 아버지의 폭력과 외도가 심했다고 한다. 유영철은 5살이 되던 해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계모스라에서 형제들과 자랐다. 유영철의 아버지와 계모는 밤만 되면 유영철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중학교 1학년 무렵 유영철의 아버지가 사망하고 유영철과 형제들이 생모와 합쳐지기 전까지 유영철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을 것으로 보여진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유영철의 생활기록부에는 말이 없고 애어른 같았다는 말이 남겨져 있다. 그림과 운동의 소질을 보이던 아이였으나 나중에 펼쳐질 삶을 예고하는 듯이 유난히 개구리를 잡아 목을 비틀고 해부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한다. 동물에 관심이 많던 유영철은 친구들한테 의사가 되겠다고 자랑했다고 한다. 중학교에 입학해서는 친엄마와 함께 지내서인지 전부 다 밝아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싸움을 잘하던 유영철은 주변 고등학교의 폭력 조직과 싸움을 벌이고 선생님께 혼나고 있던 학생을 폭행하는 등 유영철의 폭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 부디 화가를 꿈꾸던 유영철은 예술고등학교에 지원했으나 낙방하자 좌절하였고 그 뒤로는 국제공업고등학교에 입학하였지만 2학년 때인 1988년 절도로 구속되어 소년원에 들어간 뒤 결국 학교를 자퇴하였다. 이후 1991년 수차례 절도죄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는 잡범이 된 유영철은 1993년 황씨라는 여자와 결혼했으나 결혼 몇 달 만에 또 절도죄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다. 출소한 유영철은 1994년 아들을 등남한 이후 아침에는 웨딩숍 사진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불법 택배 업주들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금품 갈취를 하였다. 그러다 1998년 공무원 사칭, 2000년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교도소에서 장기간 복역하게 되면서 2000년 12월 이혼을 당하게 된다. 이때 유영철의 분노는 점점 높아져 간다. 유영철은 경찰 조사 당시 처음 전과자가 될 때 죄를 뉘우치는 뜻에서 조그마한 십자상을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다. 선처가 될 줄 알았지만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교회 주변에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 앞으로 출소하면 교회 근처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야겠다 마음먹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정당성을 부여했다. 2003년 9월 11일 전주교도소를 출소한 유영철은 서울로 돌아와 어머니 집에 잠시 머물게 된다. 그때 유영철은 칼로 큰 개를 찔러보는 실험을 했는데 칼을 쓰면 피만 많이 나올 뿐 곧바로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칼보다는 망치로 머리를 강타하면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곧바로 쓰러뜨릴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사장에서 손자루가 긴 망치를 가지고 범행 도구인 망치를 제작하였고 위압용 잭나이프와 지문이 남지 않기 위한 장갑을 준비한다. 2003년 9월 24일 유영철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교회 근처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몰색했다. 이때 회색 그랜저 승용차에서 내린 사람이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 유영철은 장갑을 착용하고 담을 넘어 정원으로 침입했는데 이 주택엔 대학 명예교수인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유영철이 안방에 들어갔을 때 집주인인 명예교수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유영철은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잭나이프로 목을 찔러 쓰러뜨리고 해머로 머리를 수에 내리쳐 살해했다. 이 광경을 본 명예교수의 아내가 겁을 먹고 장롱 속에 있는 돈을 꺼내주려 하자 내가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으냐라고 하며 아내 또한 해머로 살해했다. 그 다음 장롱을 뒤지고 문을 열어놓아 강도로 위장했다. 유영철의 연쇄살인은 이렇게 서막이 올랐다. 유영철은 경찰에 잡히고 난 뒤 10개월 동안 26명을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그중 피해자는 대부분이 불충이거나 윤락업소 여성들이었다. 유영철이 여성들을 부르는데 사용한 휴대전화는 피해자 어머니가 사용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의 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 이 휴대전화로 윤락 여성들을 살인해 방으로 불러들인 것이다. 그는 집으로 불러들인 여성을 곧장 살해하지 않았다. 1시간가량 고향이 어디냐, 남자친구 있냐 등 사적인 대화를 나눴다. 심지어 고향 부모에게 안부 전화를 걸게 하기도 하고 여성들을 협박해 이제 고향 내려갈 거야. 같이 일 못해서 미안해. 나 지금 이상한 남자한테 납치됐어. 같은 말들을 미리 녹음해뒀다. 이 녹음들을 사용해서 살해 시점을 속이고 납치로 가장한 것이다.
유영철에게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묻는 기자들 앞에서 유영철은 여성들은 몸을 함부로 하는 일이 없고 부유층은 각성했으면 좋겠다 라고 당당히 말했다. 마치 부유층과 윤락 여성에 대한 훈계를 하는 듯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인상을 풍긴 것이다. 전문가들은 유영철이 여성에 대한 분노를 강하게 드러냈던 점을 강조했다. 당시 유영철은 출장 마사지를 하는 여성들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 전처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기다려주지 않고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소 후 여자를 사귀었는데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떠나버려 여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됐다라고 밝혔다고 한다. 돈이 많은 부유층을 살해한 이유로는 돈 많은 졸부들이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거들먹거리는 게 비일상했다고 부유층을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뒤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부유층을 사냥하러 다녔다 라고 말했다. 결국 유영철은 사형을 선고받게 된다. 말이 사형이지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기한 형집행 대기 상태로 현재도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유영철은 교도소에서 밤마다 난동을 피우고 누군가 제지하려 하면 나 누군지 몰라. 나 사이코야 문 열어. 너 하나 죽여도 나는 어차피 사형이야 라고 말한다고 한다. 유영철은 교도관의 팔을 잡아당겨 부러뜨리기도 하며 교도소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무조건 열애,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제일 크고 맛있는 부분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맛없는 부분을 먹게 하는 특혜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갱생 불가의 사이코패스에게 대한민국은 오늘도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